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2,000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올해 그 동영상 저희가 뉴스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금요일자까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요일자, 오늘은 월요일자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지능 기본계획 2027년까지죠. 2023년부터 6차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이번엔 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주요 쟁점들 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패스가 홍콩의 대표적인 호텔들 예약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송미선 대표 단독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한일관광진흥협의회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열렸거든요. 어떤 내용 담았는지 이 내용 이제 텍스트 뉴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담 여행사 선정하는 관련 내용 공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일본의 아나항공이 김포 하네다 노선 구매하면은 일본 국내선 공짜 드립니다. 또 아울렛 쇼핑몰이죠. 비스터 컬렉션 구체적으로 좀 매장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있었는데 저희가 언제 한번 자세히 다루려고 했는데 요거 텍스트 뉴스에 자세히 다뤄놨고요. 또 텍스트 뉴스에 특별하게 겨울 캐나다에서 스키 죽이실 때 도움되시라고 북미 스키장이 거기라고 라는 제목의 캐나다 스키 관련 컨텐츠 담았고요. 인바운드 첫 타겟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태국과 베트남을 정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관광 홍보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제주항공은 부산발 할인 프로모션 진행을 하고요. 에미레이트 항공과 에어 캐나다가 로열티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사무소에서 한국끼리 한 게 아니라 저희 본사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이고요. 첫 소식 바로 가볼게요. 오늘 좀 전해드릴 내용이 길어서요.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자, 정부가 지난 12일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6차 관광기본계획은 이제 2023년부터 23, 24, 25, 26, 27, 5기년이에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입니다. 5년에 한 번.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관광의 어떤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고 2년에 한 번씩 해도 모자라요. 2년에. 마음 같아서는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사실 처음 시작된 게 지난 2017년에 처음 시작됐어요. 이낙연 국무총리 때. 그래갖고 그때 얘기를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자. 그렇게 된 게 지금 이제 7차까지 이어진 거고요. 이번에 수립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은 지난 2월부터 총 7차례에 걸친 전문가 포럼, 그 다음에 뭐 업종별 간담회 등등 굉장히 이거 회의하려고 굉장히 내용 담으려고 회의를 많이 했어요. 네. 그 과정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한 것 같아. 유례 없이.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이 회의를 하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나 우리 관광업계, 여행업계에서 좀 어떤 부분이 좀 그나마 좀 관련이 있나 요것만 저희가 핵심적으로 다 좀 간추렸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바운드. 물론 이제 아웃바운드는 사실 없죠, 거의. 왜냐, 우리 인바운드 입장, 우리 정부, 우리나라 입장에서 짠 관광 전략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일단 계획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남아의 비자 개선책이겠죠. 요게 이제 언급이 됐어요. 높아진 비자 발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 신청 센터 신설하고 단체 전자비자 적용을 확대를 하겠대요. 중국, 베트남 이외에 3대 비자 수요국인 필리핀 비자 신청 센터를 내년 하반기 중에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현재 비자 센터는 중국 광저우 등 5개, 그다음에 하노이, 호치민 등에 있고요. 필리핀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왜 아직 이렇게 안 만드는지 참 궁금해요. 인센티브 수학여행에 한정해서 시행 중인 단체 전자비자 제도를 2023년 하반기 중 중국과 같이 일반 단체 여행에까지 확대를 하고요. 대상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입니다. 태국 여기 잘 보시면 태국이 빠져 있죠. 동남아의 대표적인 태국. 태국은 워낙 관광대국이기 때문에 물론 수요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태국이랑 우리나라랑 저희 상호 방문회 이걸 하거든요. 했나?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더 손해긴 해요. 왜냐하면 태국 방콕을 중심으로 태국은 워낙 관광대국이라 우리는 그의 관광으로만 치면 아직 한 10분의 1도 안 되거든 사실. 예. 아무튼 그렇고 전자여행 허가제 KETA죠. 요거 개선안도 당겼는데 단체 여행 심사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내용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단체 여행객 전용 일괄 단체 심사 도입으로 단체 대상 심사 편의를 증진하고요.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 단체 정보 일괄 등록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체류 유도를 위한 비자 제도도 개선이 되는데 마련이 되는데 이건 좀 생뚱맞아요. 소비 여력이 높은 전 세계 젊은 인재들 대상으로 장기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으로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이 돼요. 고소득, 고자산, 직업 및 의료보험 가입 등 요건 충족 하에 1, 2년간 거주가 가능한 이른바 워케이션 비자인데 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래요. 요거 신설을 내년 중에 한대요. 근데 그 돈 많고 인재가 우리나라에 왜 옵니까? 이런 경우는 있지. 뭐 삼성 같은 대기업에 채용이 돼서 인재들, 엘리트들, 초엘리트들 회사 직원으로서 우리나라에 머물 수는 있지만 따로 뭐 고소득 고자산이 있는데 우리나라 굳이 와서 무지 그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저기 벤투 감독 이제 끝나갖고 다음 감독 선임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잖아요. 예전에 벤투 감독 선임할 때도 돈도 돈이지만 세계적인 명장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 걸 그렇게 막 환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게임 있을 때만 들어오면 안 되냐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대잖아.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거지만 관광 분야도 근데 아직 그 아시아권에서는 그렇게 막 제 1순위로 막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은 서울 한 달 살기 이런 거 없잖아요. 방콕 한 달 살기는 있어도. 그런 게 참,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심하다고 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전략을 내놓으면, 주제 파악을 못 한다는 소리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주제 파악이고, 아니면 우리의 좀 위치를 잘 생각을 한 가운데서 이런 정책이 나왔어야 맞은 거죠. 그죠?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K-컨텐츠 교육을 위한 젊은 층의 체류 근거를 마련하고 인재 유치를 위한 K-컬처 연수비자 신설 역시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한류, 그러니까 K-팝 등 관련 교육과정 수강 전제로 해서 최대 2년 이내 체류 비자예요. 그러니까 나 K-팝 배우러 왔어. 그래서 비자 내준다는 거야. 2년 최대. 그러고선 어떤 또 노동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류 K-팝을 배우러 이것 때문에 비자를 내준다? 참 애들 속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제공항, 국제항 연계된 수요를 복원하는 건데 지방공항 통한 입국 확대를 위해 무비자 특례, 지자체 항공사 여행사 협력 관광상품 개발, 인바운드 시범공항을 통해 지역관광 조기 회복을 유도한대요. 특히 무비자 특례의 경우 무안공항으로 입출국하는 단체 여행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을 한대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요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왜
무한공항만일까요? 딴 데는 이미 하고 있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왜 무한공항만일까? 예. 그 다음 크루즈 상품 개발 및 기항지 관광 컨텐츠 매력 강화로 기항 확대 및 모항 또는 중모항 유치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요거 2027년까지 50만 명 여행객 유치가 목표입니다. 크루즈 통해서요. 크루즈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5대 기항, 그러니까 부산, 속초, 여수, 인천, 제주 및 신규 기항지, 서산이나 포항 등 특화 테마 개발 및 방한 선사를 유치한대요. 인천은 좀 가능한데 서산은 크루즈가 들어오려면 이게 서해안은 이러면 만만하잖아. 그래서 저기서 손님 내려고 보트를 실어날라야 될 걸 아마도 이거 크루즈 주요 시장 크루즈 유치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막 하긴 하지만 뭐 싱가포르나 상하이 이런데 초대형 크루즈 유치하는 거 봐봐요. 인프라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전략을 짤 때 물론 크루즈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했겠지 설마 했겠지 근데 최종적으로 전략을 꾸미는데 그 관여할 때 그런 크루즈 몇 번이나 타보시고 이런 거 해줬는지 난 그게 참 궁금해요. 해보고 경험을 했다면 이런 전략 목표는 좋으나 쉽게 나올 수 있는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러 가지도 그거 좀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업계 위기 극복 체계 마련 요거 중요합니다. 무너진 관광행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담았는데, 자, 유사 재난 또는 위기 시 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 극복 지원 체계 구축 및 재원 안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는데,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 관광업계 재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제 사업 활성화 추진할 예정으로 관광 분야 위기 지원 대응, 공제 보험 설계 및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 역시 내년 중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이것도 답답한 게 손실 보상 업종에 포함시켰으면 간단한 걸 그거를 그렇게 안 해주고 무슨 공제 얘기를 왜 나와 갑자기 한심해요. 그냥 손실 보상 업종에 포함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이 나서 비즈니스 못했을 때 적절하게 보상해주면 돼요. 그게 싫어갖고 공제를 들먹이나 한심하는 사람들은 저는 참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요거 관련한 신랄한 비판은 이번 주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보시면 이정민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된 가운데 우리 국내 토종 OTA의 대표주자 호텔패스에서 홍콩의 페닌슐라, 홍콩의 포시즌, 그 다음에 홍콩의 샹그릴라 등 홍콩의 대표 호텔 예약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홍콩은 지난 12월 14일부터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소지한 방문객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관광지, 공공장소 이용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요. 다만 이제 식당, 펍 같은 거는 좀 백신 패스 같은 걸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건 큰 문제는 없죠, 그죠? 일단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입국 조치가 완화되면서 우리 여행업계, 홍콩 여행에 대한 붐업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되고 홍콩이 정말 매력적인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홍콩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제 느낌에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매력을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교집합으로. 딱 어떤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지난달에 홍콩관광청이 주최한 홍콩 비즈 커넥트 화상 미팅에서 홍콩의 주요 호텔들이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사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 바 있어요. 그때 우리 호텔패스가 33년 전통의 노하우로 발빠르게 잽싸게 페닌슐라, 포시즌, 샹그릴라 그리고 마르코폴로 계열 등 홍콩의 대표 호텔과 선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모르셨죠, 잘. 그래서 이번 선계약을 통해서 하얏트 센트리, 하리 호텔, 하버 그랜드 구룡 등 경쟁력 있는 핵심 호텔 예약 상품을 실시간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사 관계자분들 이게 호텔 이런 대표적인 호텔 어디 호텔패스 이용하면 바로 쉽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하나투어가 2023년부터 송미선 6경건 공동 대표 체제에서 송미선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합니다. 단독 체제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여행 시장에 빠르게 대처하고
경영성과 증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여러 가지 부임위에 CI도 바꾸고 브랜드 슬로건 도입했고, 고객이 여행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여행 하나팩 2.0, 라이브 커머스, 하나 라이브 등 여러 가지 그동안 없었던 좀 혁신적인 내용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최종 판단은 좀 더 간결하고 시원해지겠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향후에 어떠한 행보를 가져가냐 또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라북도에서 관광 자원을 활용할 관광 상품 개발 및 국내외 관광의 유치를 위한 전담 여행사를 선정 운영하기 위해 전담 여행사 선정 내용 공고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단 3일만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일반 여행업, 국내 여행업 등록업체고요. 전담 여행사 지정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지원 사항은 지금 나가는 표 있죠?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 전라북도가 고객 유치하면 인센티브 지원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지역 시군 문화해설사 지원도 되고, 행정사항 우선 지원되고,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국내외 관광박람회 공동 홍보 지원되고, 모객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기타 필요한 홍보 마케팅 사업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이런 것들 표 참고하시면 되고, 그 지원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 표는 이제 표가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이에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출 방법은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그 다음에 제출처는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관광 마케팅팀. 주소는 저희 텍스트뉴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 일본 공수입니다. 아나항공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대네요. 아유, 오래됐다 진짜. 일본은 역시 요런 부분은 한참 우리나라랑 좀 빠르구나 확실히. 김포 하네다 특가 항공권 구매 시 일본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3년 만에 실시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12월 20일까지고요. 며칠 안 돼요. 안 남았어요. 빨리 서두르세요. 이코노미 총액 기준 47만 9,300원부터 구매 가능하십니다. 특가 항공권 구매 금액과 일본 국내선 왕복 항공권 포함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파격적인 구성입니다. 출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항공 영국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그 부분에서 월드 얼라인스타 레팅스 부분에서 최고 영예인 별이 5개 10년 연속 별이 5개 등급 수상했습니다. 다음 소식. 제주항공이 12월 31일 오후 5시까지 제주항공 회원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부산발 국제선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 진행합니다. 예. 자, 볼게요. 유료 할증료 다 포함이에요. 편도 총액이 얼마냐? 부산 후쿠오카 84,900원, 부산 오사카 94,900원, 부산 나리타 8,900원, 부산 세부 10만 1,500원, 부산 다낭 15만 1,500원, 부산 방콕 16만 100원, 부산 괌 14만 1,800원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단독으로 운항하는 부산 싱가포르, 부산 치앙마이 노선은 각각 19만 7,400원과 21만 100원부터 판매하고요. 내년 1월 18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는 부산 타이베이 노선은 10만 2,900원부터 예매 가능하십니다. 아유, 싸다 싸. 자, 그런데 프로모션 항공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좀 이게 너무 힘들어. 웬만해서 되게 힘든데 좀 잘 되게 많이 좀 풀어주십시오. 네, 동계 시즌에.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춥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번 한 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마음도 넉넉하고 감사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